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 환자의 절반 이상이 11월 한 달 동안 나왔을 정도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속출했는데 첫 환자가 증상을 방치하다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지역별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10개가 넘는 집단에서 각각 수십 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이나 군부대, 김장처럼 소규모 모임 위주로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에서 가장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표 환자가 일주일 넘게 증상을 방치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춘천 43번 환자는 증상을 느끼고 12일 만인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은 물론 가족의 직장 동료들까지 확진됐고 심지어 직장 동료의 가족들까지도 감염됐습니다. 결국 N차 감염으로 춘천에서 19명, 화천에서 2명 등 2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 업체 60대 직원이 2주가량 증상을 느끼면서 계속 출근을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의료기기 체험 판매와 설명 과정에서 직원과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아 바이러스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의료기기 직원들과 방문자, 이들의 가족, 접촉자들까지 26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게다가 의료기기 업체 특성상 감염자의 70%가량이 60대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다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며 빠른 진단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N차 유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증상 발현 전후로 감염력이 가장 높다며 경미한 의심 증상에도 가족 간 접촉을 피하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성불평등, 매매혼 조장 등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란 때문인데 여전히 도내 많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복지와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로 이름난 국제결혼 지원제도. 도시민에 비해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적은 농촌총각을 위해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개비나 항공료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현재 원주,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고성, 양양 등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최대 1,2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남성의 국제결혼에만 지원되다 보니 성불평등과 매매혼 조장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강원도 내 국제결혼 지원 사례는 100건이 안 되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에서도 사업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10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지만 18개 시군이 다 고르게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강원도는 최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농어업인 남성, 여성 모두로 확대했고 시군들도 검토 중입니다. 국제결혼이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자라고 이렇게 한정 짓는 거에 관해가지고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청년의 농어촌 정착과 결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인원에 대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행복결혼 공제 사업을 농촌으로 확대해 5년간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고 결혼 축하금도 지급해 2022년까지 1,5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목돈을 만들어주고요. 결혼을 하면 축하금으로 지원 금액을 더 높여주는 이런 정책적 요인이 앞으로는 더 유용하고 필요하지 않나. 농어업인 복지와 농어촌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고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정선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주민 92명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사부급의 아파트 관련 네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양평군 115번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주문진읍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고 하남시 129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초당동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며 접촉자는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가 내년 강원도 예산안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가 제출한 7조 6천억 원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육아 기본수당 인상안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협의를 재개하기로 해 내일 시작될 예정이던 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춘천시 중도동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부들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2층 건물의 1층으로 사고 당시 페인트를 이용한 내부 도장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서 충북 제천에 사는 57살 박모 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10m 상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고 현재 원주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막기 위해 톤당 500원씩 공장 지역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주말에 긴급 발표한 입장문에서 톤당 500원이면 연간 250억 원이 공장 지역에 지원될 거라며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1톤 생산에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내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과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밀렵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밀렵 신고 포상금제도 함께 운영해 멸종위기종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류 수거와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도내 해양수산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과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고성군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운영과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5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하구 연안 쓰레기 처리 예산이 7억 원 증액돼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35억 원으로 늘면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처리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지역 내 아동 양육 보호기관 6곳을 대상으로 원생과 종사자 등 23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지역 내 중소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의료진과 종사자 1,10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지난달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숙인 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116곳에 3,468명을 검사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